아까 제가 정당이 변모하는 과정들도 약간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정당이 좀 안 어울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죠.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사실 아무데나 나와도 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어요. 절반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처음 갔을 때 어떤 형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이 양반들 그냥 배지가 되고 싶은데 이 정당을 만나서 이 정당의 배지가 됐구나 이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요. 조정훈 의원이 그렇잖아요. 조정훈 지금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인데 처음에 민주당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인재영입 1호로 아마 영입을 했을 거예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영입 2호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인재 본인 문재인 자체가 시대전환. 인재영입 전문가이긴 해. 맞아. 예. 근데 지금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 또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는 한때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도 굉장히 교분이 두터웠던 걸로 친했죠. 알고 있는데 마삼중이 때 친했죠.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이준석을 보면서 솔직히 이 당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도 안 받아주겠지만 예. 그러니까 시작을 민주당에서 했으면 민주당스러워졌겠지.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 표변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뭐 청년 하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좀 유연함이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장점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유연함을 떠나서 대체 그 이준석 그러면 의원의 청사진은 뭔가 하는 이 물음표까지 나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청년 얘기하면서 맨날 노인 무임승차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게 갈라치기죠. 한쪽에 혐오를 이용해서 한쪽을 튕기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떨어나갔어요. 실제로. 아니 그러면 저만 떨어나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랑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네. 약간 거리가 멀어진 계기가 뭐예요? 나 그게 네. 그 지난번에 계엄 때, 그러니까 계엄 전에 명태균 때부터 시작했어요. 명태균 때부터. 네. 아니, 저는 명태균 사실 그 이준석 후보는 그러니까 의원은 네. 정치 구력은 3선이잖아. 2012년부터 시작한 거 그렇지.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에서 비대위원. 그러면 배지를 이번에 한번 달았을 뿐이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우리가 듣는 게 많아. 솔직히 친했잖아요. 친했죠. 한때. 알죠. 예. 장경태 뭐 이준석 뭐 지금 뭐 부적절한 사람들이네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뭐 요 사람들하고 이제 비슷한 연배니까 다들 같이 지내고 막 했는데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술자리 많이 안 갔는데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때 이제 명태균을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우린 많이 알아. 이준석 보좌관들이랑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니까 이미 예, 우리가 쫙 봐오는 게 있거든. 근데 저희가 신기했던 건 그 기사가 처음 나올 때 명태균이 기사가 되나? 진짜로? 여의도에 명태균 같은 사람 10명은 더 되거든. 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기꾼인가 브로커인가 이게 까미 되냐? 라는 거였는데 그때 이준석 의원이 그 취한 스탠스. 네. 예, 기사 탁 뭐 화제하고 자기는 빠지는. 야, 이건 좀 아니다. 그냥 이게 정면 돌파에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있으면 또 처벌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 김은지 기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통상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저랑 많이 안 했어요? 갑자기 지금 명태균 얘기를 보태세요. 이준석 의원이 그 모든 녹음을 다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어도 봤는데 모든 사람과 통화한 통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기를 재구성하려고 하면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네, 분량이 그래서 부족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외부에다 항상 찾아서 보여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명태균 때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가능하냐면 뭐 자기가 여기서 잡고 여기서 1시간 40분 운전을 했고 여기 가서 창원에 가서 30분 유세를 했고 다시 뭐 부산으로 넘어갔다. 이거를 동선을 다 찍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네, 다 완벽하게. 기록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해라 다.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과의 대화도 예를 들면 김건희와의 야. 대화도 모든 게 다 다. 있는 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그 저랑 이제 후배 기자랑 불러서 설명을 하면서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만. 단체에서. 실제로 만나서 설명을 들었군요. 그러니까 명태균 때.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만 야.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정주 기자 녹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있겠죠. 이준석 의원한테? 저는 늘 그래서 이준석 의원하고 통화할 때는 전 국민이 듣는다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라. 공개 방송이다. 예, PD 수첩에 나오고 있어 이미. 예.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야. 사람들을 저도 이제 주변에 사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이렇게 점 찍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 표에 모든 걸 다 기입을 그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뭔가 완벽한 알리바이 용도로 하는 거고 대부분 한 번씩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런 식의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를 저도-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저도 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준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음 네. 봐서 여기는 수사를 받든지 뭘 받든지 자기가 알리바이를 구성하려면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기자 생활 그래도 오래 했는데 놀라운 그런 사람 처음 수준이다. 봤다는 처음 것도. 봤어요. 야. 왜냐면 피곤할 않죠. 것 같아. 왜냐면 야. 이준석만큼 그렇게 그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쓸 수 있는 정치인이 아, 잘 없어요. 쓸 수 있는 그렇죠. 유리하게 네. 활용할 네.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의원들이 뭐, 그 안에서가 아니라 네, 못해요. 못해. 예. 구글 이런 거 타임라인 이거 못해. 그러니까 구성을 못하죠. 결국은 이제 그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또 한 차례 그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있는 건데 결국 이 사건이라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비화 발전을 했냐면은 윤건희가 이제 물러나는 국면까지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내란 사건이 판결로도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취재 영역이기도 한 거고 윤석열 김건희 우리가 굉장히 입길에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네네. 실제로 이제 기자로서 취재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기자니까 김은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실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윤석열 검사는 취재해 본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뭐 전혀 이런 커넥션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인 건데, 근데 그때도 윤석열 씨가 굉장히 김건희 씨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갓 결혼한 와이프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만나서 들었을 때도 예,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자들과 밥을 먹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와이프가 카드를 줬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굉장한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네. 공공연하게 드러내셨던 분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계엄의 어떤 뒷배에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계엄 이후부터 꾸준히 사실 나왔던 이야기고 그건 뭐 진보론만이 아니라 보수론조차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윤석열 씨가 이제 내일 드디어 내란 선고 1심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김건희 씨를 사랑하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좀 질문 좋다 이거 지금. 네.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씨를 사랑한 적은 있냐? 굉장히 둘 사이가 좀 불균형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고 네.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아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너무 어떤 잔인하다. 시간이 오지 너무 않을까. 잔인한 근데 이 관계가 굉장히 잔인하게 끝났잖아요. 네. 잔인한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야, F 같아요? 이거 좀 썸네일 하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흐뭇합니다 지금. 아, 제가 하나 하고 가나요? 우리 김한 기자 같은 경우 실제로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 좀 이렇게 특정한 사건으로도 존재할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이 이제 암장한 사건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 이제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재판에 나오면 헛소리하니까 재판에 대한 대비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헛소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인생이나 이런 거를 쭉 반출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검사 시절에 윤석열이 덮었던 이제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얘기들이 결국에 이제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거잖아요. 윤석열에게 이제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에게 조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이러진 않겠죠 보니까 이렇게 정치인 농담으로 좀 조국? 물어가 보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도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약간 네. 집요하게 이렇게 늘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 만난다면 좀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저는 김건희 씨한테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김건희 네, 씨한테. 윤석열 얘기 안 되는 사람이라서 뭐 재판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김건희 씨는 형량을 많이 낮추려고 요리조리 좀 많이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어차피 무기징역 최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데 제가 취재할 때 예전에 마크맨 때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그 윤기준 교수 있죠. 윤기준 교수 그때 이제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 예, 윤석열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김건희 씨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안 나와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제 뭐 여동생 윤석열 여동생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 불화설도 있고 뭐 시어머니가 절대 며느리를 못 받아들이겠다 여러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아까 그 김은지 기자님 그 멘트 하나 따서 쓰면 시어머님한테 전화는 한 적 있냐? 예,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잔인한 사람들이네. 확실히 아니 또 설 명절 맞았는데 확실히 네. 여기로 넘어오면 위험하긴 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는 하겠지 예, 당연히.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진짜로. 본질적으로 궁금한 이런 네. 말씀이신 거고.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취재하다가 워낙 실패한 적이 많아갖고 그 아버님이 사는 집도 제가 굉장히 오래 그 연희동 자택. 예, 그 예. 예전에 그 김만배 매매 가지고도 누나가 말이 많았잖아요. 예, 예. 예. 자금 추적 굉장히 오래 했었었는데 네. 뭐. 근데 저는 윤석열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취재 실패기?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이 얼굴을 많이 바꾼 사람이잖아요. 아, 취재 실패기. 네. 네. 네, 뭐 제가 윤석열 관련 기사를 썼다가 뭐 예를 들면 못 나간 적도 있고 뭐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삼부토건. 네. 아니 저는 윤석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일화들이 있고 이제 기자들이 당시에 저 법조를 좀 했으니까 그때 느꼈던 가장 이렇게 불편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뭐 억척스러운 뭐 말투나 센 그런 표현들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그 쩍벌하는 태도를 두고 사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원래도 이제 부장검사방 같은 데 가면은 사실은 혼자 있고 테이블 쫙 놓여져 있게 기자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약간 좀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상석에 있는 그가 약간 예의 없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긴 한데 늘 이렇게 쩍벌을 하고 있고 본인도 모르게 은연중에 사타구니에 손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화면이 그러니까 많이 이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 후보 때 많이 아니 남성 드러났죠. 기자들도 사실은 네, 그거를 보기가 사실 불편한데 그렇죠.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약간 혐오스러웠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살면서 저는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상사여도 그런 게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모습이 있으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줬으면 교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교정이 안 되죠.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안 됐다라는 게 결국은 검찰에 있는 문화가 그런 거다. 그죠. 윗사람한테 뭔가 쓴소리라든가 직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태도의 측면에 대해서도 조언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저는 한국 사회 법조 엘리트들이 되게 그런 면이 있어서 자기 교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되돌아보거나 억울해할 때가 있는데, 그 한국 사회 엘리트들 특히 사법 엘리트들은 사실을 합격하는 순간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교정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판사나 그리고 검사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특히 판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정말 밥 먹으러 갈 때 그 합의부 3명의 어떤 그 삼각 구조라고 하는 게 붙어서 가죠. 있잖아요. 철새처럼 철새태처럼 네, 걸어가죠. 부장판사가 앞에 정말 걸어가고 뒤에 배석이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본인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자기 교정 없는 검사의 어떤 오만한 태도. 굉장히 그것이 딱 그 사실 시스템에 들어간다. 그 유명하잖아요. 판사들 그 등산 가면 대법관부터 시작해 대법원장 동남북서 원장들 정확하게 동남북서를 쫙 기자기 줄여요. 네. 연수원들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수원들도 등산 가면 어느 산에 올라가는데 성적 순이더라. 야, 내가 들어오서 사막기 시험 잘 봐야겠다. 너 너무 앞에 섰어 지금 뒤로 와. 아니 우리 근데 김준현 선배는 인터뷰를 워낙 한때 이제 필명을 오래 날렸기 때문에 솔직히 김건희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건희 인터뷰는 시도한 적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를 하려면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애정을 갖기에는 너무나 이제 기이한 형태의 캐릭터였고, 근데 저는 그런데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는 심리학자들이 한번 좀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인터뷰를 그런 심리 그런 분석 인터뷰를 측면에서. 좀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뭐 왜냐하면 인상적인 인터뷰네요. 그럼 약간. 네, 왜냐하면 이게 전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아까 그렇게 거리낌 없는 법조 엘리트로 평생 살아온 그 윤석열이 꼼짝 못했던 사람이 이제 김건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네. 들면 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안 된 그 서슬퍼랬던 나토 정상회의 간 게 한 7, 8개월 되지 않았어요? 바로 네. 갔었죠. 거의 바로 갔죠. 네.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이제 청와대 그날 국무위원들 다 모아놓고 김건희의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밤에 호텔 방에서 슬리퍼 신고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거냐? 희생정신이 없다. 이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동안 윤석열 옆에서 가만히 같이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네. 지금 현직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 의원한테 이제 캠프에 이제 참모 출신인데 대통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막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국정 운영이란 네. 걸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계엄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정말 무슨 경고
보궐선 개혁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음. 그 계엄을 한 건 아닐까. 어쨌든 분석 대상이다. 아니 근데 저는 가볍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게 뭐 정확한 해법은 아니겠지만 해답은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면은 댓글 사건을 하다가 좌천이 됐을 네. 때 누가 봐도 변호사로 가는 게 쉬운 길인데 쉬운 길을 못 가게 막아서서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도록 조언을 했던 법팀목이 김건희가 아닐까 싶고 사실은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총장하다 나갔으면 그냥 변호사 개업하는 게 통상적인 수순인데 그걸 또 안 하고 대선 후보 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길목마다 김건희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답을 얻고 큰 성공을 거뒀기 네. 때문에 그때 된 다음에도 그렇게 의탁하지 않았을까. 네. 이 정도의 생각은 좀 그러면은 가벼이 좀 뭐 해봅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좌천됐을 때 윤석열 나가고 싶어 했는데 김건희가 돈 안 벌어도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안 나가요. 그리고 그분은 뭐 이제 다 알려졌지만 성정이 일을 안 하고 그냥 11시, 10시 나와서 아, 오늘 낮에는 뭘 먹지? 저녁은 뭘 먹지? 이러면 되는 그러면 그죠. 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대구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 왜냐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술 먹고 놀면 되니까. 그럼 아침에 일찍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가 동의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가 없었으면 그냥 흘러갔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흘러갔을 사람인데 그 흘러가는 거를 떠내려가는 거를 김건희가 막아줬던 게 본인에게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엄의 동기라는 것도 그 김건희가 사라지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계엄을 당연히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